8월 22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제가 한 말을 번복하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설사 그것이 나중에 시대적으로 잘못한 말이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제가 지고 갑니다. 그걸 지금 와서 뭐 바꾸거나 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상식을 벗어난 어떤 말들은 하지 않았다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뭐라들 하는데요. 그건 뭐 각자가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바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쟁에 제가 말려들지 않을 겁니다. 왜? 저는 지금 하루에 10개를 해야 되는 이런 그야말로 시대의 무게와 싸워서 허덕허덕하고요. 솔직히 너무 힘들고 바쁩니다. 그럼 돈이 되느냐? 돈 안 됩니다. 솔직히 지금 뭐 뉴스 브리핑은 꾸려가기가 어려울 정도로까지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자, 잘 봐서 알 거 아닙니까? 구독이나 조회에서 어떤 장난이 있는지 하룻밤에 5, 60개를 한밤중에 빼버립니다. 절대로 구독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것뿐입니까? 조회는요. 그냥 매일 밤에 세워놓고 빼고 합니다. 이제 하도 귀찮아서 말도 하기 싫어서 별로 안 할 뿐입니다. 뭐 이번 주나 보고요. 저 발송이 될 겁니다. 구글 코리아에 우리가 지리서 가요. 그리고 집회도 할 겁니다. 오늘은 또 MBC 그 스트레이트 고소한 그 고소인 조사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뉴스 브리핑 한번 죽여보겠다 하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맞을수록 더 단단해져서 투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성의 정치권의 이런저런 모임이나 다툼에 또 정파에 무슨 뭐 보수 통합이니 무슨 이런 부분에 끼어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 갈 길을 가고요. 또 더 나아가서 서포 15조를 가지고 그걸 관철시키는 일에 집중할 겁니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조국 가족이 왜 국가적 주택 공급이 필요한가? 또 더 나아가서 왜 학력고사? 그야말로 성적으로만 시험 쳐서 대학을 가고 그 외에는 어떠한 것도 기준이 될 수 없는 한국 사회에 그것이 왜 필요한가? 또 더 나아가서 공직자가 조금이라도 어욱이 있으면 원아웃제로 퇴출시켜야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몸을 써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포 15조의 실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좌파 평론가들 한 4명과 대담을 했는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 전부가 조국은 물러나야 된다면서 이빨을 바득바득 갈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조국에 대한 공격을 보면요. 한겨레나 더 나아가서 좌파 매체들, 경향, 뭐 이런 또 중간 매체들까지 서울 세계일보 이런 데까지 다 가세해서 조국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일치 단결되어서 지금 현 정권을 공격하는 첫 사례를 낳고 있는데요. 그럼 왜 이러냐? 기자들도 지금 보면 386이나 그 밑에 수준 정도인데 그런데 그 기자들이 봤을 때 조국이 자기들에게도 상실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이 정권이 외관상으로 보면 장차관이나 청와대 수석의 3분의 1을 386들이 장악을 했지만은 국회의원 48%, 또 기업의 임원들도 72%. 자, 그랬는데 이 386들이 그야말로 기득권을 잡더니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그야말로 밑에 세대를 덩쳐먹는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에 5년간 41조를 투자하고 기초연금도 매년 20조씩 늘리고 재정 뒷감당은 전부 청년들에게 몰아넣고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조국의 불똥이 386들의 이중성 논란으로 지금 번지고 있다. 한때 데모했지만은 자, 그 중에서 출세해서 청와대나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에 가 있는 사람은 소수고 또 그 외에도 우리 사회에 각 기업의 임원들이고 이렇게들 다 가 있죠. 그 중에 한때 데모한 사람들이 그냥 3분의 1은 넘을 거라고 봅니다. 데모 안 했더라도 데모에 동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들이
정치에서 진보적이라고 하면서 교육이나 부동산이나 돈 문제로 가면 똑같이 욕하는 기성세대하고 자기들이 기성세대가 되어버리니까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학원 가라, 외고 가라, 토플 공부해라, 졸업하면 삼성 가라 이러지요. 그러면서 이런 이중성이 386 세대의 근본 모순이다. 이렇게 조국이 2010년에 출간한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때 지가 386의 모순을 이야기해 놓고 자기가 그때 이미 실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딸을 스카이캐슬 교육을 시키고 어쩌고 말입니다. 그때 조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교 2학년이 과학 논문 1저자가 되고 그 이후로 쭉 해서 의전에 유급되는 단계까지 왔죠. 자, 이 부분에 대해 2030이 386 세대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하고 있어요. 2030은 연애 출산 결혼도 못하는 3포 세대인데 조국 딸을 보면서 386 기득권이 낳은 한마디로 이런 이중성을 보면서 분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386 세대의 모순과 이중성을 비난을 합니다. 의식은 진보고 생활은 기득권이다. 정의를 위해 싸워놓고 불의를 답습한다고 오늘 중앙일보의 칼럼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종노조의 최상층에도 이런 386들이 있고요.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고실업, 양극화 이런 부분에 지금 권원에도 386이 가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30 세대들은 386을 비판하지만은 비판받는 386 운동권들은 그야말로 조순실, 조유라라고 불리우는 조국과 그 딸이 매우 불쾌합니다. 왜 불쾌하냐?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조국이 지금 자신들이 살아왔던 대의를 저버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386 중에서 출세하거나 그야말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그 중에 몇 명이겠습니다. 소수는 그랬지만은 다수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있지요. 운동권들도 대부분 그렇고 또 운동권을 하면서 인생이 망가지고 대학에서 그냥 퇴출되고 그야말로 중산층 이하 하류층으로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지금 도대체 조국이라는 실체가 운동권으로 봤을 때 운동도 제대로 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야말로 386의 과실은 다 들어먹었다. 이렇게 지금 분노하는 거죠. 자, 그뿐입니까? 진노들도 지금 붕괴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척근들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을 탄생시키면서 자신들이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할 걸로 봤는데 조국이 깨차면서 그야말로 지금 조국을 지지하지 않는 운동권들은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친노 때 핵심이던 사람들이 자, 이번 정권 들어서는 깜빵에 갔거나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무현의 척근들은 거의 다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 386들이 지금 이빨을 빠득빠득 가는 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자, 다수의 386들이 보기에는 운동 좀 했다. 그래서 지금 좌파 진영에 그럭저럭 그냥 한 자리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좌파라고 만족하면서 어쨌든 세상의 진보를 향해서 자신이 업적을 쌓았다. 몰라줘도 된다. 그러면서 자기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좌파들이요. 조국은 운동권에서 그야말로 언저리도 못 있었다. 잠깐 산호맹에 몸을 담가가지고 이름 좀 올렸다가 5, 6개월 살고 놓은 걸 가지고 그걸 그 뒤에 무슨 양심순위,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 그리고 무슨 조국이 강남 좌파로서 헌신했니 하면서 오늘날 조국의 환상을 만들어주는데 그것도 철저히 기여했죠. 그런데 거기 비해 몇 년씩 깜빵 갔다 오기도 하고 몇 년씩 노동운동 현장 투신을 하기도 하고 인생이 망가졌던 청춘이 망가졌던 그런 사람이 봤을 때는 한마디로 운동권 변두리에 이름도 올리지도 못하던 무명 조국이 학교 다닐 때는 사실상 부친의 불을 가지고 다른 세계 데모하던 사람과 다른 세계에서 살던 친구가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그리고 교수가 되고 이러면서 자기는 평생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투기할 것 다 하고 자식 챙길 것 다 챙기고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초상류층으로 살아놓고는 발언은 매우 위선적으로 온갖 발언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턱 먹고 비판해. 그리고 장학금의 부당성을 비판해. 그러면서 무슨 입시 무슨 턱 먹고 IMF 주식하는 거 이런 부분을 다 비판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비판을 다 해놓고 심지어 뭐 논문 문제도 비판을 했고요. 자, 그렇게 비판해 놓고 그 비판을 전부 자기가 뒤에서는 다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국을 바라봤을 때는 저 사람이 도대체 말을 했던 것과 뒤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저지르고 있던 것 차이에 괴리는 뭐냐? 저 사람이 괴물이냐?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이중성을 가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붕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 청춘을 희생해서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한마디로 운동권 언저리에도 못 있던 조국이 나타나가지고 386의 위선이라고 총체적으로 욕을 들어먹게 만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386 운동권들은 지금 이빨을 바득바득 가는 겁니다. 정치 좌파면서 생활이 우파가 돼가지고 조국이 아버지 모임까지도 갔다라는 거예요. 딸내미의 그 외고 아버지 모임에. 자, 자식에게는 온갖 지금 기득권, 한국 사회의 썩은 기득권 상류층의 이런 행태들을 조국이 몸소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조국의 모습에 자신들의 변해가는 뭐랄까요? 이중성에 대해서도 스스로 안면을 느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국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 보면 조국은 운동권 중에서도 아주 저 초상류층에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386 세대들에게도 조국이 너무 미운 겁니다. 그러다가 친노는 친노대로 밀려났지요. 문정권 들어서 잘 나가는 386들이 소수 있지만 그 사람들 다 모아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수의 386들은 운동권의 핵심이었던 사람들도 밖에서 지금 빌빌 싸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조국은 이제 386들에게 의해서도 위선의 대명사가 되었고 저런 인간이 빨리 떠나야 386 좌파들의 대의가 그래도 좀 자존심이 지켜진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좌파 언론들도 전부 다 조국을 지금 보내버리려고 하고 친노도 보내버리려고 하고 또 운동권에서 묵묵히 살아왔던 농객들도 보내버리려고 하고 조국은 지금 어디에도 지금 편이 없는 사회. 오직 편이라고는 청와대의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면 초과가 된 조국인데요. 자, 386들은 조국을 보내면서 스스로 자성을 하지 않는다면요. 앞으로 젊은 2030 세대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들의 표들을 잘 이용해 먹었지만은 이제 위선의 대명사가 된 세대, 대한민국을 망친 세대로서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386 다수가 조국을 지금 정오하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봅니다.